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UFS에 등장한 캡틴 김상호. 자, UFS에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제보가 있느냐? UFS에 김상호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UFS는 뭡니까? 이제 전쟁 연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습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은 가상의 적이 어떠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훈련이고요. 연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 연습입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자꾸 전쟁 연습하면서 뭐라 지랄 연명하는 게, 이 UFS, 이런 옛날에 UFG였죠. UFS 같은 이제 을지훈련은 연습이라 그래요. 전시에 북한이 어떠한 활동을 하면은 우리 유관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뭐 도청 시청은 어떻게 움직이고, 한마디로 전쟁 연습, 국가의 전쟁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하는데, 자, UFS 훈련에 캡틴 김상호가 김상호 TV로 해서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얘기를 들어보니 정군공보부에서 대응사항에, 네, 대응사항입니다. 우리 군을 바로 알기, 이런 식으로 캡틴 김상호한테 전달을 해서 김상호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를 틀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군공보부에서 김상호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줘서 김상호가 그거를 뿌린다는 거지. 그렇게 뿌릴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인도하고 교육을 하겠다. 김상호를 포섭해서 김상호 TV를 통해서 많은 그 예비군들, 예비역들이 소집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거든 아직. 근데 그런 내용이 UFS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김상호가 이제 가짜뉴스 하면 그 대응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제가 UFS에 등장했습니다. UFS에 김상호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뭐 이런 부정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 김상호가 만약에 이런 K군대 내가 지원을 해야 되냐? 야, 지금 지원하면 전쟁 난다, 전쟁 나! 나가면 나가 뒤진다! 이런 말 하면은 대응할 수 있게끔 공보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공보에서 김상호 TV를 통해서 이제 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공보 정운의 하나의 대응이 김상호다. 대응이 김상호다 이거야. 아, 내가 이 정도로 컸다 이거죠. 이 정도로 컸습니다, 제가. 맛배기로 말씀드립니다. UFS에 등장하는 캡틴 김상호입니다. 국군에서, 우리 군에서 김상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을 방어하던가, 아니면 포섭해서 올바른 정보를 김상호를 통해서 터뜨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제가 그 정도로 네임밸류가 됐다 이거죠? 그 정도로 내가 네임밸류 야, 전쟁 나면 내가 설마 국가를 위해서 안 하겠냐? 나를 뭘로 보고 나 애국자야. 자, 오늘 주제는 역사적으로 군인 신분으로 폭로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번에 해병대 우리 박대령님 사건을 겪으면서 뭐 군인이 언론 앞에 서서 박대령이 왜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잘못됐다, 왜 거기 나와서 나대니 뭐하니, 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군인은 뭐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뭐 항명을 하니 안 하니 하면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변호사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 까라면 까야 되는데 감히 어디서 자기 의견을 내고 상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느냐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길래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그런 거는 이제 군사 정권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2년도 노태우 정권 때죠. 1992년 이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군에서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이지문 중위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이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럼 죄인인가?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시대의 역적인가?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뭐 욕을 먹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막 빨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용기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 군은 부재자 투표도 옛날에는 군 내부에서 했는데 선관위에서 통제하면서 투명한 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문 중위는 고려대 ROTC 학군단 29기시고요. 당시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재밌어요. 잠깐 딴 일 여담이긴 한데 이때는 막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순재, 최불암, 강부자, 이주일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좀 뭐랄까 화려한 그런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선거판에도 나왔고요. 네, 그 이순재 씨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기호 1번 이순재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어떠냐면은 민주자유당 노태우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지금의 각하 우리의 각하가 속해 있는 민주자유당을 뽑아라 라고 이제 1번을 찍어라 라고 하면서 중대장들이 강요를 하고 상급자들이 야 1번 찍어 지금 우리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기호 1번을 뽑으면 된다 무조건 기호 1번 뽑아라 라는 식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때 왜 이게 강요가 가능했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군인들이 부재자 투표를 관리를 했어요. 왜냐 군인들은 집에 못 가잖아요. 투표장으로 못 가니까 옛날처럼 뭐 아무 데서나 투표하는 사전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려면 그 동네를 갔어야 되거든.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군대에서 했는데 군대는 군대 내부에서 부재자 투표를 했어요. 말 그대로 북한 공산당처럼 내가 표를 내면 그 표를 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인 거지. 이렇게 군인이 투표하면은 군인이 투표지를 나눠주고 군인들이 확인을 했다고. 그 말 그대로 너 1번 안 뽑으면 너 뭐야? 너 왜 1번 안 뽑아? 너 2번? 저기 너 빨갱이야? 야 너 1번 안 뽑았어. 야 군인 너 1번 뽑으라 중대장 교육 안 했어. 너 몇 중대야? 야 중대장 너 교육 안 했어? 저 새끼 왜 2번 뽑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뭐야? 이 새끼 봐라. 야 기무대장 뭐해? 이 새끼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이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이지문 중에 폭로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대대장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각하께서 몸담고 있는 여당을 뽑는 것이 군인의 길이 아니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대대장들이 중대장들을 교육을 하면서 무조건 1번을 찍어라, 병력들에게 1번을 찍어라 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공개 투표도 했고요. 그 기무부대가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중대장들한테 전 부대 지휘관들이 다 같이 힘쓰고 있는데 다 같이 힘내서 우리 1번을 많이 뽑읍시다. 우리 부대만큼은 1번의 비율이 한 80%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무부대에서 나와서 독려를 했습니다. 이때는 기무부대예요. 아직 보안사가 끝나고 기무부대입니다. 92년도에는 그 정도였다. 근데 이거를 이제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를 폭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야 되는 민주국가에서 군이라는 조직이 거의 공개 투표를 하고 지휘관들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하고 있고 이게 마이너 되느냐라고 이제 폭로하게 되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끝나자마자 이지문 중위는 심지어 휴가를 쓰고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휴가를 바로 취소해버리고요. 무단 이탈이라고 하면서 바로 3주간 영창에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석방, 파면 조치로 이제 2등병으로 강제 전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 전에 원래 고려대학교 ROTC잖아요. 근데 IMF 터지기 전이죠. 삼성이 이미 채용이 됐어요. 장교 특채로. 근데 장교 특채도 취소가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지문 중위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라고 알려져서 다시 이제 파면 처분은 복권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삼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거고 삼성에 들어오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모든 피해를 입고 본인이 폭로하게 된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이지문 중위가 지금에도 죄인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취업을 걸고 삼성 채용된다는 취업도 걸고 자신의 군생활도 걸고 자신의 모든 거를 걸고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폭로를 하는 건지 군인으로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군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폭로한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 물론 당시에는 이 사람이 빨갱이다 죄인이다라고 뭐 일부 군인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지문 중인인과 같은 이런 용기가 지금의 우리 군이나 우리 사회에 그런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맞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군에도 이 부재자 투표가 선관위에서 관리하게 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다 이 이지문 중인 학군단이고요. 또 학군단 출신 장교들인데 선배님들인데 현역 장교 5명이 1988년에도 국회의원 13대 총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위들하고 중위들이 나와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ROTC 출신. 그러니까 이게 ROTC 출신 선배들이 따지고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고 물론 대학생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운동권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도 있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뭐 학생 운동하고 그런 거 보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던 거고 88년에도 이러한 장교들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다 학군 출신이에요.
절대 육사 출신들은 이런 생각할 수가 없죠. 결국 이러한 용기 있는 장교들의 이 행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앞당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용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군인들이 비밀 투표를 보장받고 투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90년대인데요. 이 윤석양 폭로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 본동, 그러니까 서울대 쪽이죠. 이쪽에 레스토랑 모비딕이라는 레스토랑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주인이 보안사입니다. 보안사. 지금의 기무사, 지금의 안보지원사령부, 지금의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 보안사가 모비딕이라는 술집을 차려요. 그래서 여기 술집의 직원들이 전부 다 군무원, 그리고 보안사 병사들,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술집입니다. 위장 술집. 서울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이 저 술집이나 카페에 모여 떠들잖아. 그걸 다 녹취하고 다 듣고 있는 거야. 다 듣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모비딕이라는 그 술집을 차려서 바로 차려서 현지 직송이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011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그 윤석양 이병의 폭로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때 윤석양 이병이 이제 보안사 소속으로 간 거죠. 원래 윤석양 이병도 원래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인데 윤석양 이병이 이제 보안사에 가서 자신의 동료들을 이렇게 잡아넣고 이런 감시하는 거를 민간이 사찰하는 거 알게 되면서 이거를 플로피 디스크랑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언론사에 제보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양 이병이 들고 온 걸 확인해 보니까 그냥 대학생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정치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죠. 대박인 거는 이제 김영삼 정보인데 여기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271220 27년 12월 20일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다가 이제 1066-816 옛날에는 이제 개인 신상 정보가 없던 시절이라 뉴스에 그냥 김영삼 집 주소 막 김영삼 그냥 뭐 주민번호가 다 나오던 시대다. 근데 이게 청명계획이라 그래서 어떤 계획이느냐? 1989년 3월 보안사령부가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방해가 될 만한 반정부 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찰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은 이들을 다 전원 검거하는 거지. 뭐 김대중도 검거하고 김영삼도 검거하고 딱 이제 뭔가 우리가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애들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야 준비 시작하면 이제 막 잡아들이는 거야.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다. 여기에는 김영삼도 있었고 여기 뭐 김대중 당연히 있었을 거고 아무튼 이 정치인들이 다 대거 포함되어 있던 그 청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 윤석양 이병이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잘못된 불법 사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보안사령부가 없어져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합니다. 아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보안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무사령부를 만들어요. 똑같아요. 이름만 바뀐 거야. 그냥 보안사령부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기무사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도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꿨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야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은 노태우 너 군인 출신이지, 보안사 너 네가 군인들 시켜가지고 민간인 사찰했지, 야 노태우 역시 군사정권 너 뭐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더니 막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 군인 출신인 거 이거 버릇 못 버리고 이게 뭐야. 이제 여기서 이제 역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러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보안사, 국방부 장관, 보안사령관을 경질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자르고요. 보안사령관도 잘라버리고 국민부사령관을 새로 뽑아요. 10월 8일 날. 그리고 나서 고민하면서 야 이거 전세 역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국민들한테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안사령부로 지금 민심 떡락 갔는데 민심 회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범죄와의 전쟁, 깡패 새끼들 다 잡아들이자 해서 바로 10월 16일 8일 뒤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 범죄와의 전쟁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막 그 문신한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막 상인들한테 막 관리비 목적으로 돈 뜯어내고 범죄자들이 흉흉하던 이 시대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문신만 있어도 막 잡아가고 막 불량해만 보여도 잡아가고 막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이때 또 통쾌한 뉴스가 막 나오게 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와우 노태우 대통령이 역시 뭐 군인 출신이나 화끈하구만 하면서 이제 막 10대 범죄 조직 막 일제 소탕하고 막 문신한 사람들 맨날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등록을 사진 찍고 뭐 이러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조직폭력배들을 막 일제 소탕하는 그 좀 멋있는 일이 좀 통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대통령 직선제가 되죠.
이 사건이 벌어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대통령 직선제를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이거 북한이 또 이제 도발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 당하게 되죠. 그 김현희 씨가 해가지고 선거 전에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 되고 노태우가 대통령 때 모비딕이라는 술집을 운영해서 보안사령부가 나중에 걸려서 해체가 되고요. 그 해체가 되니까 이제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의 흐름이 되겠죠. 1987 모비딕 범죄와 전쟁이 이제 시대 흐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이병도 또 근무이탈죄를 받아가지고 또 징역을 살았습니다.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 그 꼬꼬무에 나와가지고 2017년도인가요? 아닌가? 아무튼 TV에 나와가지고 다른 채널이었나? TV에 나와서 당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대령의 이런 용감한 언론에 나와서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마치 군사정권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치 신원식 의원이 하는 박단장이 정치인 행사를 하고 있다. 야권과 연계돼서 각본이 의심된다. 김정은이 반길 상황이다.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냐고. 박대령이 김정은이 반길 상황이고 아니 애초에 외압을 안 줬으면 김정은이 반길 상황이 안 됐을 거고 애초에 이사단장이 다시 해병 1사단장이 책임졌으면 김정은이 반길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야. 도대체 저 대령이 뭔데 야권이랑 연계를 하냐고. 각본이 의심된다. 의심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와야지. 만약에 박대령이 민주당 의원에 손잡고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팩트도 없이 그냥 저 새끼들 반대? 저 새끼들 지금 국방부 말 안 들어? 감히 항명을 해? 일단 야권이랑 연결시켜. 민주당이랑 연결시켜. 저거 민주당이랑 연결된 거 의심된다. 의심. 북한 김정은이 반긴다. 저 빨갱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다. 갑자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 정권 때 이러한 이시문 중위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시문 중위도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야당에 연결되어 가지고 정치인 행사를 하고 있다. 저 야당이 지시한 거다. 야당이 쟤한테 임무를 준 거다. 군인은 까라면 까야 되는데 왜 명령을 어기냐? 네가 뭔데 명령을 어기면서 네가 명령을 판단하냐? 왜 판단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북한 김일성이 좋아할 일이다. 북한이 좋아할 일이다. 저 새끼 빨갱이 아니냐? 저 새끼 야당이랑 손잡은 거 아니냐? 제 정치인 행사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가 안 나왔을까? 1990년도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23년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정치인 입에서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저는 정말 웃깁니다. 비웃음이 나와요. 비웃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라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 기호형처럼 가만히 있어 그냥. 괜히 왜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정치인들이 문제가 상식적이고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소리가 같거든요. 근데 이 보수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받으니까 이런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또 비례를 유지하고 또 공천을 받아서 자기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이미 다 우리 국민들은 다 박대령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 아무도 국방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결제할 때 내가 잘 모르고 결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결제할 때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이게 도대체 도대체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장관이 결제를 하는데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니. 도대체 이게 난 도대체 이런 국방부 장관을 믿고 우리 선배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우리 최근에 우리 박대령의 저 행동이 과연 용기 있는 장교의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역사의 심판이 있겠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가 수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걸 봤을 때도 사단장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지휘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고 부대가 아니라 우리 부하가라고 우리 부하들이 물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문제점. 물에 누가 집어넣는데? 물에 들어간 최상병이 잘못이야. 물에 들어가기엔 지휘관이 잘못이고.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구독자 여러분, 애국치킨, 화락바베큐 치킨, 안산 고잔점 제가 매장을 차렸습니다. 제발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